스타트. 완벽한 밤. 저는 그날 밤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서울 도심 호텔 33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저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들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도아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윤희 씨, 오늘 정말 예뻐요. 저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게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나갔다가 이상하게 집에 오는 길에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누군가를 압도하려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들어주는데 탁월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가로막거나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눈을 맞추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도아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고 전시회를 갔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습니다. 스킨십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제가 먼저 허락한 다음이었고 어깨를 감싸는 것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진심이 없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조급한 사람보다 느린 사람이 더 깊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은 도아가 예약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창가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작약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한 번 말한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관련된 건 다 기억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웃으면서 참았습니다. 샴페인을 한 잔씩 나눠 마시고 도아가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눈처럼 보였습니다. 계산된 다정함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윤희 씨. 응. 나 이 사람이랑 오래 있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아가 천천히 다가와 제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넓고 안정감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리고 점점 깊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샴페인 향기와 도아의 체온이 뒤섞였습니다. 오래 살면서 설레는 일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25살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쌌고 저는 그 안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누군가의 온기 안에서 힘을 빼는 그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아의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밀려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이 남자라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품이 이미 다른 두 여자도 안았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균열의 시작. 그 밤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도아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오던 문자가 2~3번으로 줄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도 일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바쁜 사람이니까. 48년을 살면서 연애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도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무슨 일이에요? 사업건 때문에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은행 쪽은 시간이 걸리고 2주만 도와주시면 바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5천만 원은 가볍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도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상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했고 명함도 있었고 업계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동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송금했습니다. 도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마워요, 윤희 씨.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사흘째에는 먼저 연락했더니 짧은 답이 왔습니다. 나흘째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닷새째에는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일주일 후 도아가 연락해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요즘 어때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돈은요? 그가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거의 다 됐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달리 보입니다. 도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했는데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자고 하면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제 집이나 호텔로 흘러갔습니다. 왜 당연하게 여겼을까? 저는 그 물음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진실의 발견.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날카로워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48년 동안 살면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며 그 감각을 조금씩 벼려왔습니다. 도아의 SNS를 처음으로 꼼꼼히 들여다본 건 송금 이후 열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딱히 무엇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연락이 뜸한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그 부끄러움을 참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도아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식당처럼 보이는 곳에서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지인일 수도 있으니까. 업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와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지인치고는 가까웠습니다. 도아의 손이 테이블 위로 살짝 뻗어 있었고 여자의 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잡던 것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사진에 태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인스타그램 계정이 열렸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저는 피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아와 함께한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도아는 저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로워 목록을 뒤졌습니다. 도아를 팔로우하는 다른 계정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 역시 공개 계정. 역시 도아와 함께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겹쳤습니다. 저와 만나던 기간과 정확하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음 날 저는 탐정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임도아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름, 실제 직업, 전과 여부, 다른 여성관계까지 전부 다요. 전화 너머 탐정이 말했습니다. 연락처와 사진 보내주시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저는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2주 후 탐정 최재현이 보내온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도아. 실제 직업 없음. 건설회사 임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법인 명함은 위조였고 그 회사는 이미 4년 전에 폐업한 곳이었습니다. 전과 있음. 2018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 당시 피해자 2명. 피해액 합산 1억 7천만 원. 연인을 빙자한 금전 사기였습니다. 현재 확인된 교제 여성 3명. 저 포함. 나머지 2명의 이름이 파일에 적혀 있었습니다. 강미숙, 오정란. 저는 그 이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들도 저처럼 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돈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혼자 사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겠다고. 피해자들의 만남. 강미숙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도아라는 분 아시나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30분 동안 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짚은 건 아닐까? 혹시 이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어쩌나? 혹시 불쾌하게 여기면 어쩌나? 그런데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어디서 연락처를 아셨어요?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말줄임표가 먼저였습니다. 그 말줄임표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오정란 씨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답이 왔습니다. 도아씨요? 무슨 일인지. 이분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흐림 속에 뭔가가 잔뜩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셋이 처음 만난 건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강미숙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46세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 그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약사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차윤희 씨세요? 네. 앉으시죠. 5분 후 오정란 씨가 들어왔습니다. 54세.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체격이 당당하고 목소리가 낮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그 당당함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매일 밤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정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탐정 파일의 일부를 꺼냈습니다. 도아의 전과 기록, 위장된 직업, 세 사람을 동시에 만난 정황. 두 사람이 그것을 읽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스스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미숙 씨가 파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돈 줬어요. 6개월 전에. 사업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 오정란 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저는 1억 2천이에요.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5천만 원. 미숙 씨는 8천만 원. 정란 씨는 1억 2천만 원. 세 사람 합산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 씨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고소합니다. 셋이 함께요. 정란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도요. 미숙 씨가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 카페에서 우리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가 혼자 감당하던 것들이 그 순간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두터운 것이 얇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정란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아플 때 죽도 끓여줬어요. 미숙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생일 챙겨줬어요.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출장도 미뤘어요. 우리 세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말없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 수집. 그날 이후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전체 진행을 맡았습니다. 미숙 씨는 금융 서류,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도아가 건넨 사업계획서 사본을 모았습니다. 정란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하고 백업을 떴습니다. 파일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도아는 세 사람 모두에게 완전히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공을 들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정확히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럴듯한 사업계획서, 가짜 법인 등기부등본, 위조된 부동산 담보 서류까지. 액수는 달랐지만 방식은 판박이었습니다. 공을 들인 사기였습니다. 즉흥적인 사기가 아니라 설계된 사기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상하게 슬픔보다 오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탐정 최재현에게 추가 의뢰를 했습니다. 도아가 현재 접근 중인 새로운 여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의 답이 왔습니다.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최근 사별하고 혼자 된 여성이었습니다. 도아가 접근한 지 2달째라고 했습니다. 아직 돈 요청은 없었지만 패턴상 곧 들어올 것이라고 탐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여성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미숙 씨, 정난 씨와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타깃이 생겼어요.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정을 만들어야죠. 변호사 황승민을 만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세 사람이 수집한 자료들을 전부 내밀었습니다. 황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는 말했습니다. 증거 기반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도아 씨가 직접 금전을 요구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으면 상습성과 고의성이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저는 미숙 씨, 정난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함정. 함정의 주역은 제가 맡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아와의 관계에서 저는 아직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숙 씨와 정난 씨는 이미 도아 쪽에서 연락을 거의 끊은 상태였거든요. 돈을 다 받아낸 사람은 정리 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아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도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보고 싶었어요. 30분 후 답이 왔습니다. 윤희 씨, 나도요. 많이 바빴어요. 미안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만날 수 있어요? 오랜만에. 그럼요. 언제가 좋아요? 만남은 3일 후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제가 골랐습니다. 조용한 와인바. 탐정팀이 미리 자리를 잡고 녹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곳으로. 황 변호사와도 사전 조율을 마쳤습니다. 미숙 씨와 정난 씨는 가까운 카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도아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가운 척, 보고 싶었던 척, 6개월의 다정함을 기억하는 척.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윤희 씨. 여전히 예쁘네.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웃었습니다. 그동안 바빴어요? 많이요. 미안해요. 요즘 사업이 좀 복잡하게 꼬여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아는 능숙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돈을 받아간 것도 연락을 줄인 것도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것도 전혀 내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능숙함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짓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두 번째 잔을 마실 무렵 도아가 먼저 꺼냈습니다. 윤희 씨, 사실 오늘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업 건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 한 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3천이면 충분해요. 다음 달엔 전부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급해요? 이번 주 안에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아 씨. 응. 강미숙 씨랑 오정난 씨도 이렇게 받으셨나요? 도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탐정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아가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부인을 할 것인지 사과를 할 것인지 자리를 피할 것인지. 그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여전히 능숙하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봉투를 다시 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아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카페 밖을 나서며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화 잘 됐죠? 완벽합니다, 대표님.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에 그 차가움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체포와 법정.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고소장이었습니다. 차윤희, 강미숙, 오정란. 피의자 임도아. 혐의 결혼빙자 사기 사기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아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빌린 것이지 사기가 아니라고. 세 사람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버텼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빠져나갔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는 달랐습니다. 이체 내역, 위조 서류 감정 결과, 카카오톡 대화 전체 백업, 탐정이 촬영한 접근 정황 영상, 그리고 와인바에서의 마지막 녹화 도화가 직접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장면까지 2018년 전과 기록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상습범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아의 변호사가 하나씩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위조 서류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위조임이 확인됐습니다. 도아가 사용한 사업체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단단히 준비된 사기꾼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준비한 증거는 더 단단했습니다. 법정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진술대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난 날부터 송금한 날까지 도아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감정을 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건 슬픔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말하는 내내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미숙 씨가 진술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약사답게 날짜와 금액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가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아는 피고인석에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반성인지 당혹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기죄 유죄. 징역 3년.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 도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깨에서 뭔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미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정난 씨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의 굳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두 분. 미숙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셋 다 수고했죠. 사이다 엔딩. 판결이 나고 사흘 후 우리 세 사람은 다시 그 카페에 모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구석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커피 대신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정난 씨가 이런 날엔 단 걸 먹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더라도 상당 부분은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아의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추가로 추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난 씨가 케이크를 한 조각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 그 사람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생일 챙겨주고 아플 때 죽도 끓여줬다고요. 독감 걸렸다기에 새벽에 약도 사다 줬어요. 미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약사라고 하니까 감기 걸릴 때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방전 없이도 드릴 수 있는 약들 매번 챙겨줬는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위해서 출장 미룬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인데 도아 씨가 그날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쓴 웃음이기도 했고 진짜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웃음. 정난 씨가 케이크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진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믿은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속았을까? 왜 믿었을까? 그 물음들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잘 설계된 거짓말에 속는 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신뢰를 악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저는 그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맞았습니다. 끝냈습니다. 셋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촘촘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힘겹게 버티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지금 이 순간 속고 있는 사람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미숙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밥 한번 먹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리고 정난 씨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셋이 밥 먹어요. 정난 씨의 답장은 단호하고 짧았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밥자리에서 정난 씨가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저와 미숙 씨가 동시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난 씨가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나이 먹으면 안 돼요?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검증은 됐어요? 됐죠. 이번엔 내가 먼저 파악하고 시작했거든요. 직업도 확인했고, 주소도 확인했고, 지인한테 물어봤고. 세 사람이 또 한 번 크게 웃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48세.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법정을 겪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두 사람을 만든 여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윤희야.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탐정 최재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새로운 타깃이 될 뻔했던 분께 익명으로 경고 전달 완료했습니다.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냈으니까.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